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 60K를 도전했던 비트코인은 조정을 맞으면서 58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60K만 가면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에도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1300상으로 봤을 때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58K부터 59K에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숏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60K부터 62K 라인에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60K를 계속 건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건드렸었는데, 뒤에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구축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고 58K 초중반대까지 내려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특정 세력은 비트코인이 60K로 위로 올라오는 걸 아주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부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올라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뜨거워지는 걸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60K에 올랐을 때 벌써 네 번째 시도인데 미국 정부의 물량이 옮겨진다던가,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던진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60K 위로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을, 현물을 야금야금 던지고 있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원인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막으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이 60K만 올라가면 발작 버튼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분명히 미국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60K만 가게 되면 미국 정부나 다른 세력들이 찍어 누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숏 포지션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걸 막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스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무슨 평화협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평화협정이 결렬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코인 시장에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이 54%를 넘었다가 경제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현재는 49%, 48% 다시 트럼프와 박빙으로 내려온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선 가능성이 내려오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암호화폐,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힘을 받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든 당분간 오르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유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은 찍어 누르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주간 상승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뜨겁게 다시 끌어오르게 하기 위한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무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코인 시장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이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다시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롱텀 홀더들이 축적을 하는 기간에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반응하는 기간은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분배하는 시점, 그 시점에 비트코인이 뜨겁게 오르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축적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모멘텀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롱텀 홀더들이 늘어난다는 건 상승을 할 수 있는 힘, 모멘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판 자체가 이제는 셀에서 바이로 바뀐 거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FP 지표를 보게 되면 현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현물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로 바뀌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뜨겁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판이 바뀌고 있는 것들 우리는 여기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피터 틸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단에 벤스 부통령을 피터 틸이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벤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섞여 있는데, 피터 틸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이 부분은 실리콘밸리 라는 단편적인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또 보시게 되면 한국은 안타깝게도 세금이 유예가 되면서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모두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동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이 지나고 나서 다음 사이클에는 한국에도 정말 훌륭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마련이 돼가지고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홀더들의 움직임, IFP를 봤을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테이킹하는 사람들의 비율의 증가, 실리콘밸리의 단편적인 부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미국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퀴디티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총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판이 바뀌고 있는 이 흐름 자체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만간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과 전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감기 이후 224일 뒤에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만간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 롱텀 홀더들이 언제부터 분배를 시작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163일 뒤부터 분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면서 뒤에 알트코인이 뿌려지는 이 흐름과 굉장히 딱 맞닿아 있는 데이터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기가 뭐 40일 정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10월 정도 되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을까. 9월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이 좋지 못한 달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10월달부터 뭔가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미국 대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더 크게 오른다라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실리콘밸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들, 온체인 데이터 상에, 그리고 실제로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미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찍어 누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상방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정말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넘은 오버 퍼포먼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잘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인가 잘 가고 있는지를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정해진 룰대로 잘 움직이고 있고, 글로벌 리퀴디티나 다른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아직 사이클의 고점은 도달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점점 다가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나 다른 변수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찍어 누르고자 하는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기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판이 바뀌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